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당 요금을 챙긴 택시 운전기사가 향후 1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 택시 부당요금 삼진 아웃제를 도입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부당요금을 챙긴 택시 운전기사에게 과태료와 함께 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부 택시 운전기사의 부당요금 청구지만 피해는 심각합니다. 이 SNS를 통해서 서울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요. 관광객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택시 부당요금 삼진 아웃제 적용이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민들 역시 택시의 불편 그리고 불법 사항을 그때그때 신고함으로써 이 친절한 택시와 함께 관광도시 그리고 서울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유용화의 시시각각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메뉴로 허기를 달래고 남은 시간엔 미뤄뒀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직장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점심시간 휴식 프로그램들도 인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 10분 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가 달라졌습니까? 네,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에는 12시 땡 하면은 오늘 뭐 먹지? 이러면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는데 아주 고민이거든요. 네, 이제는 이 혼밥, 혼자서 식사를 하고 그래요? 또 혼자서 점심시간을 여유 있게 즐기는 이 문화로 바뀌었는데요. 네. 이 직장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96.4%는 혼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혼자서 밥을 먹는 것은 상당히 이제는 익숙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일주일에 몇 번 혼자서 밥을 먹는지 물어봤는데요. 무려 일주일에 이 15회 이상도 44.6%나 됐습니다. 꽤 되네요. 예, 네. 꽤 되는데 이 15회 이상, 일주일에 15회 이상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2끼 이상입니다. 하루에 2끼 이상 이 혼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조금 심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 국민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 3끼 모두를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도 상당한 비율로. 좀 너무 쓸쓸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혼자서 밥을 먹는 거. 이제는 문화가 바뀌었고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함께 먹는 즐거움도 상당히 큰데, 네, 아무튼 전 국민 기준으로 하루 3끼 혼밥을 먹는 경우도 거의 이 10% 가까이 10명 중 1명 정도,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하루 3끼 혼밥을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특히 이 살고 있는 거주 여건상 혼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 바로 1인 가구가 될 수 있겠는데,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절반이 넘는 52.3%가 하루 3끼 모두 혼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눈 떠서 이 저녁 식사까지, 아침부터 저녁 식사까지 모두 혼자서 먹는 이런 이 혼밥 쪽인데, 글쎄요, 이렇게 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는 그런 문화가 그립기는 하는데, 이제는 또 이 식사 문화가 그만큼 또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만 또 친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그러는 건데, 뭐 혼자 사는 분들이 아침하고 저녁은 또 혼자 혼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그 직장인들이 이렇게 혼자 밥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해봤는데요. 하루에 몇 번이나 혼밥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절반 이상, 무려 55%가 한 번 이상 혼밥을 한다. 점심 또는 저녁 또는 뭐 아침이 될 경우도 있겠는데 혼자 밥을 먹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다정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먹는 것도 좋을 텐데 혼자 먹는 이유도 또 이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혼자 먹는 것이 편하다. 24%. 동료들과 먹게 되면 아무래도 무엇을 먹을지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강의 시간 등 일정이 안 맞아서라고 하는 이유. 또 비용이 적게 든다. 시간이 또 단축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직장 동료들과 먹다 보면 메뉴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게 부장님, 또 과장님 의견을 또 따라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이 끝나고 나서는 또 다 같이 차를 함께 마셔야 되기 때문에 혼자 좀 여유 있게 즐기고 싶은 점심시간을 알뜰살뜰히 그런 경우에 직장인들에게는 혼밥이 더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배정찬 본부장님이 혼자 밥을 먹게 되면요, 이게 좀 부실하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좀 네, 그래서 혼자 식욕도 좀 땡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에도 결코 이 식비가 적게 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혼자 밥을 먹는 경우 점심 식사 평균 비용을 물어보았는데요. 뭐 직장인들의 점심 평균 비용이 될 수 있겠는데 6,000원인 경우, 7,000원인 경우가 23.5%, 21.8%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심 식사 비용이 부담된다. 6,000원, 7,000원 나가면 한 달 다 모아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 같이 먹는데 돈을 안 낼 수는 없는 거죠. 난 안 내!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이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요즘에는 그래서 이 도시락을 싸와서 또 회사에서 먹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니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시켜 살 수 있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사는 것 같은데요. 네, 집에서 이 부모님께 도시락 싸주는 것을 또 본인이 쌀 수도 있겠는데 네. 또 이것도 시간도 걸리고 부담스럽기도 네. 하거든요. 장을 보러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대박이 터진 것이 이 편의점의 도시락입니다. 네. 도시락의 이 시장이 4년 새에 무려 이 51%가 이 증가를 했는데요. 대단합니다. 네, 예. 이른바 간편식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2011년 매출보다 네. 2015년 2년 전의 매출인데요. 무려 5천억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려 1조 6,720억 원, 억 아니라 조소리가 나는 그런 정도의 예. 이 대형 간편식 시장이 됐습니다. 이 4년 사이 성장률이 무려 51%니까 이제는 네. 이 점심 식사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말이죠.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빨리 드시는 분은 10분, 길어 한 20분 정도 될 텐데. 그럼 점심시간이 좀 남잖아요. 네. 그 시간엔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한다고? 역시 휴식이었습니다. 좀 쉬고 싶은, 졸립기도 하고. 맞아요. 또 그 전날 과음을 한 경우에는 이 점심시간이야말로 이 틈새 시간으로서 가장 꿀잠을 잘 수가 있죠. 꿀잠을 잘 수가 있는 예.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휴식 시간이 직장인들에게 점심시간의 의미로 가장 크고, 그다음에 네.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또 감정 노동을, 그러니까 이 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때 뭐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간단한 또 이 체조를 할 수도 있고, 이러므로써 네. 다시 한 번 더 오후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체력이 비축되는 시간이고, 감정 노동을 피할 수 있는 시간. 또 다른 사람들과 계속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것보다 좀 쉬어야 돼요.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죠. 신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 또 재충전하는 시간, 또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도 됩니다. 이때 뭐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동영상을 볼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알뜰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점심시간에요. 이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하는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중 점심시간에는 극장에 관람객이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프리미엄 극장, 영화관의 경우에는 이 안락 의자가 너무 편안합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하셨던 대로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네. 낮잠 전용 영화관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 점심시간에만 운영하는 헬스장. 또 한편으로는 이 서울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네. 그런 의미 있는 점심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11시 30분부터 낮, 네. 그리고 오후 1시 30분까지 차량 통행을 서울시 신청사부터 모전교까지 이 거리가 약 한 200m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여기에 각종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점심시간에 정말 이 눈도 행복, 또 먹거리가 있으면 먹는 행복, 또 볼거리가 있으면 보는 행복을 네.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미술관 런치박스라고 해서 예술가의 런치박스. 이 점심을 먹으면서 예술작품, 미술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점심시간에 다양한 이벤트가 또 만들어져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수면 카페입니다. 힐링이라고 해서 이 점심시간에 이 안마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낮잠, 꿀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전용 카페. 물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주스까지도 네. 또 커피까지도 곁들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점심시간이 편안한 그런 직장인들에게 다가오는 수면 카페 문화로 또 거듭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아주 나오고 있군요. 네.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이렇게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이게 사회 전체에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균형 잡힌 그런 식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실질적으로 분석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혼밥을 할수록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글쎄 말이에요. 같이 먹게 되면 야, 고기도 좀 먹어. 이 반찬도 좀 먹어 하는 그 다정한 챙겨주는 이야기가 좀 전달되지 않는 네. 혼밥 문화이기 때문에 이 혼밥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도 생각하는
영양도 생각하는 혼밥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배정철 본부장님은 이 방송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하시니까 네네. 혼밥 드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미 영양이 충만돼서 네. 좀 저는 밥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점심 굶으십니까? 네, 점심 굶겠습니다, 오늘부터.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 배정찬 본부장입니다.